자산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명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심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죠. 실제로 좀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성상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강사 전상현입니다. HBC 자산관리센터와 설계사 아카데미의 대표로 있고 부동산 강의가 올해 2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투자 강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7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부동산은 자산 축적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사분들이 금융자산을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고객이 익숙하게 잘 아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이 왜 부동산 하는지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에 남서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남서울이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이 남서울 아파트가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서울 아파트는 1971년 9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평당 분양가가 672만 원입니다. 평당 분양가 42평이 672만 원에 분양이 됐고 평당 분양가가 16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평당 분양가가 672만 원만 해도 굉장히 싼데 이때 당시에는 평당 16만 원으로 42평이 672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놀랍게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분양 조건을 조금 조정해서 재분양을 해서 완판을 했어요. 남서울 아파트 이름을 그대로 썼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전년도에 미분양 났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뀐 이름은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자,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최근 거래가 없어서 가장 최근 거래를 가져왔는데 2022년 6월 초에 KB 시세가 현재 57억입니다. 평당 1억 3,600이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금융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의 특성상 자녀에게 사주거나 넘기거나 증여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상속증여 강의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여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혼할 때 자녀한테 집을 사준다거나 혹은 전세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증여라는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명백한 증여예요. 주택 구입자금을 대납해 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주택 구입자금의 8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명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심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이걸 왜 알고 있을까요? 알뜰하게 다 신고를 했거든요. 국세청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 시스템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자금정보분석원이라는 FIU 시스템, 그리고 소득, 지출, 그리고 재산 분석 시스템인 PCI 시스템, 그리고 TIS라고 하죠. 국세 통합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서로 돌아가면서 분석을 해서 결국 과세 대상자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 외에도 부동산은 특성상 자체적으로 필요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뉴스입니다. 이웃피해도 보상. 이 화면이 디지털 풍화라고 하죠. 오래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요. 19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때 뉴스입니다. 형법 170조가 개정이 되면서 실화에 의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데 실화로 화재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실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보상이 된다. 가장 큰 자산이죠. 고객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내 부동산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 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번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내 집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준 집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별일이 있을까? 자, 화재 통계를 제가 오늘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 제가 통상적으로 쓰는 강의 안에서는요.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용자의 부주입니다. 그분이 있거나 내가 있어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세입자나
내가 있어서 불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통상 보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누수로 인해서 되는 거를 일배책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세입자의 과실 없이 누수가 생기면은 당연히 집주인인 내가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의 과실 없이 대표적인 게 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 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로는요,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는 전체가 다 집주인 책임으로 되고 있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당연히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건물 붕괴죠. 실제 화면이고요. 실제 건물이 이렇게 붕괴된 사례입니다. 자, 리스크에는 형태나 종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죠. 지진이 아닙니다. 오래돼서 그냥 건물이 붕괴된 겁니다. 지진이 나면 또 지진에 대해서는 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오래돼서 발생한 거는 임차인에 대한 배상을 전체를 다 해줘야 됩니다. 또 실제로 발생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사례고요. 이걸로 인해서 좋은 증여 사례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이거 외에도 또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를 주었지만 임대 준 그 공간은 임차인의 과실을 적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건물 전체가 내 거라고 한다면, 혹은 한 층을 다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임대를 줬다라고 한다면, 복도나 화장실 혹은 배당 같은 경우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리스크에는 형태와 종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실력을 쌓는 설계사 아카데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확인하시길 바라고 이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매 월초마다 각 회사의 영업 방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참여 코드가 있는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에게도 보험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